자, 지금 김태효가 미국에서 들어왔죠. 저는 이제 스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태효가 생각보다 젊어. 67년생이야. 50대 한 중반쯤 된 거죠. 근데 그 생각보다 젊다는 게 김태효의 어떤 그 현 정부 내에서는 사실상 김태효가 저 부인 빼고 나면 가장 실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갈 때 뭐 미국의 도청은 없었다 조작됐다 했던 그 김태효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어. 근데 한국은 항의도 못했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하는 말을 보면. 그러니까 김태효가 자랑하잖아요. 미국 실무자가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시하더라. 그러니까 소리는 아닌데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지만 이거 뭔가 정상적이진 않다.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한 그 자체가 우리는 사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김태효도 도청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김태효급에서 가갖고 괜찮아요. 도청 안 하신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아니라 윤석열이 직접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외국 사례 다시 한번 볼게요. 독일 메르켈 휴대전화 도청 항의하자 오바마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게 정상인 거지. 사진 누가 골랐는지 몰랐고 진짜 꼬라지 진짜 악랄하다 진짜. 아니 또 내가 봤을 때 저 오바마가 지렸을 것 같은데 저 표정을 보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진짜 화가 나는 거죠. 한국 윤석열 휴대전화 도청 항의하자 바이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왜 윤석열이 지금까지 저 도청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 하겠습니까? 이 정상회담 때 웃는 낯으로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형님 마음 불편하게 해서 서로 서먹해지면 안 되니까. 브라질 대통령 호세프 미국 NSA의 전 세계 도청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 방문도 취소했습니다. 브라질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국 대통령 미국 CIA의 전 세계 도청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 우리들 자부심이 얼마나 올라가. 이거 윤석열 정권 피해 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메르켈 총리나 브라질 대통령이 도청에 항의하고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앞으로 더 이상 도청은 안 하겠다 약속한다고 도청을 안 할 거라고 우리가 믿어요? 안 믿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청은 그 말 그대로 선수들끼리 일상적으로 한다. 할 수 있을 때 한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은 그게 바보다라는 게 널리 통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들켰잖아요. 들켰으면 들킨 놈이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들켰을 때 우리나라 우리 국가가 얼마만큼 자존심 있는 국가인지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눈이라도 메르켈처럼 떠야지. 그렇지. 자, 프랑스 대통령이죠. 올랑드가 그 당시에 1915년에 미국 NSA 감청 올랑드 항의 오바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렇다고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미국이 사이가 나빠졌습니까? 아무튼 멍청한 것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를 관련된 것만 터지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나 보수지만 절대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법치를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면 도청이라는 게 합법이야? 불법이잖아. 근데 왜 강약 약강이냐고. 강자한테는 약해갖고 상대가 불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다가 항의조차 못하는 게 이런 비협시욕 같은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열받는 거죠. 그리고 특히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잖아요. 동맹인 사이에서 불법 도청을 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유를 해드렸지만 남편이 내 휴대폰을 보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이혼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대신 왜 내 휴대폰 들어봤냐고 한번 난리는 치겠죠. 그렇다고 부부관계가 극단적으로 가진 않잖아요. 또 좋으면서 웃으면서 화해할 수 있잖아요. 푸나님 또 저렇게 표정 지으시면은 이혼이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혼의 단초가 될 수는 있지. 아니 핸드폰을 봤는데 이상한 문자가 와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비유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지. 나 결과적으로는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상하지만 우리나라도 한번 들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명박 때였나? 말레이시아단이 우리나라 무기 구매하는 것 때문에 특사단이 들어왔다가 국정원 직원 둘이서 들어가서 노트북 몰래 훔쳐보고 있다가 맞아.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키면은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국정원 직원들이 안 들키고 무사히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말레이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 첩보를 세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들켰으면 그거를 들킨 나라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잘못된 일을 했던 국가는 당연히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김태우가 돌아와서 한 말이에요. 한미 정보 공유 확대라는 거 여기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 크다라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르고 온 거죠. 김태우 자체가 스파이 의혹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일본과 미국의 국익을 위해 뛰고 있잖아.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안보실 1차장이. 근데 지금 물론 지소미아 부분도 있겠지만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은 일본 포함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미 결정은 났어. 얘는 답정너야 그냥. 그런데 김태효의 대답이 너무나 가소로운 게 한미 동맹은 소위 말하는 그 파이브 아이즈 있잖아요. 뭐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5개 나라의 그 정보 공유하는 그 시스템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먼저 지가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이브 아이즈는 영어를 원래 사용하는 그리고 영국하고 역사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나라들끼리 그 정보 동맹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어가 달라요. 근데 김태현 논리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고 더 끈끈한 정보 동맹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앞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지소미아에 대한 권한이라던가 이런 걸로 일본을 흔들 수 없고 이제 앞으로는 일본이 앞으로 지소미아 필요 없이 정보를 다 공유시켜 줄 건데 뭐하러 국어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건 마저도 놔버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한 자가 이자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윤석열은 자기 생각이 깊다기보다는 김태희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우린 미국 바지가랑이 붙잡고 외교해야 됩니다. 이 기조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윤석열이 내가 책임질게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되게 강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자가 김태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럴 수는 있어. 안보 동맹으로서. 그런데 그 민들레 최근 기사라나 보도를 보시면 윤석열 자유외교 중국과 갈라서기 소외되는 건 한국.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에 줄 서서 미국이 지켜주면 정권을 유지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지만 경제가 망가지는 거,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거, 우리가 미국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 우리가 세계를 막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 온실의 폭이 좁아지는 거지. 지금 윤석열이 셀프 왕따잖아요. 셀프 왕따. 그러니까 취임도 하기 전에 그 탈중국 선언도 하고 중국하고의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한국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걸 떠벌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가소로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3기 집권을 시작하면서 외교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눈에 띄었던 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반도체 공장을 가야지. 반도체 공장이 2개나 있잖아요. 삼성 것도 있고 SK 것도 있는데 왜 반도체 공장을 안 가고 그 디스플레이 공장을 갔을까? 중국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겠다고 결정을 한 사안이고 디스플레이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디스플레이를 콕 집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반도체가 필요했다면 반도체 공장을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미국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넘겨줄 건 넘겨주고 우리가 꼭 취해야 되는 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 그 이직 어르신 미국에 찰싹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안전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떤 극한 상황에서 한국을 지켜주겠습니까? 한국은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는 이유는 탈중국이라고 하는 탈중국 할 수도 있어. 입에서 나오면 그게 더 가속화되지. 한국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윤석열이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최근 흐름으로 보면 김태희의 가스라이팅의 결과물일 거예요. 그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라는 놈이 했던 이야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망가지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가 흔히 일기예보에서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딱 대놓고 딱 찝지는 못하지만 중국인들의 어떤 그 특성대로 돌려 그렇게 불만을 계속 표현하면서 뭔가 한국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내몽골의 무슨 사막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아니 거기 중국 영토도 있어. 물론 있지만. 근데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중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근데 그거를 대놓고 표현을 하잖아요. 불편하다고. 대통령실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중국난이 없다. 아 이거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외교부. 네, 대통령 정상 외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중국은 아예 없는 거예요 카테고리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진짜 걱정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먼저 탈중국을 말했다가 지금 중국이 탈한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그러면 거예요, 누가 이거. 잣대냐고. 잣은 고소하긴 하죠. 원래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한하기로 했던 그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미뤄지다가 완전히 지금 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시진핑이 지금 방한을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시진핑의 어떤 외교 어떤 그 모습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또는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실 무섭습니다.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남의 나라 이야기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겠지만 시진핑하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만났어요. 얼마 전에 마크롱도 만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고립되는 것 같죠. 그거는 이찍들만의 착각이야.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이유가 중국과 미국의 거리를 적당히 잘 이용하면서 우리 국익을 써먹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진핑도 이런 걸 김건희가 아니고 이런 걸 광폭행보라 그래. 시진핑이 지금 광폭행보. 예를 들면 기축통화 달러화가 아니라 지금 위안화로 주고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룰라 대통령하고 만나서 공동성명 채택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건 양국 간의 결제로 통화로 결제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FTA를 그냥 한 단계 건너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제 동맹이에요. 내가 미국에 수출을 할 때 원화로 결제를 한다. 그럼 중국에서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에 수출을 하더라도 달러로 결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경제 동맹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걸 이번에 브라질하고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도 저 비슷한 그 조건을 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2기 집권 시기하고 3기 집권 시기하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힘으로 억압하는 게 아니라 밥그릇을 두고 같이 나눠 먹자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거 되게 재밌어요. 저게 뭐냐면은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실용주의 때문에 미국 표만 늘지 않겠다. 그런 나라가 127개국이라는 거야.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했더니 한국처럼 저렇게 중국이 밀어내지도 않았는데 네. 미국 편에 찰싹 붙어가지고 우리는 반중국이야. 사실상 반중국이 탈중국이 아니라 네. 반중국 입장에 선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그 외교, 그러니까 얘는 외교가 아예 없는 거예요. 외교라는 게 그 미국에 찰싹 붙는 게 외교예요? 거기 가서 국빈 방문해가지고 뭐 맛있는 거 처먹고 하면 그게 외교입니까? 그러니까 대중 갈등의 가장 큰 축인 미국만 보더라도 큰 신문에 보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무역 수지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물건도 많아지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돈의 규모도 점점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냥 정치적으로만 싸우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싸우는 척을 해야지 양쪽 나라 모두의 군사 시스템이 계속 더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익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하고 경제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미국의 그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가 없지 충성만 있는 거지. 미국과 일본의 충성만 있는 거지. 이자가 정말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될 정도 나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건 127개 국가의 실용외교. 한국도 불과 1년 전에는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나라가? 하물며 미국도 중국이랑 실용 외교를 하고 있죠. 예. 여기까지. 자, 최지훈님 감사합니다. 이름도 멋있으세요. 나도 이 지훈이라는 이름 갖고 싶다. 현문이가 뭐야?